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쯤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웃길 수는 있는데요. 저는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혼자 웃음이 절로 나오고 킥킥거리다 잠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을 아주 크게 골탕 먹인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크게 한 방 먹이고 이혼 서류까지 주고 갈라섰습니다.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버러지 같은 놈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크게 골탕 먹였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연애 당시만 해도 진짜 저 없이 못 사는 놈이었죠. 허구한 날 집 앞에 찾아와 꽃이며 선물이며 어찌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보는 이들이 이제는 불쌍하니까 받아주라고 할 정도로 애걸복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나한테 죽고 못 살고 헌신하는 놈이면 결혼해서 외롭진 않겠다 싶어 만나주게 되었고 이렇게 나 좋다는데 어쩌겠냐는 심정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저리 매달리니 오히려 저한텐 땡큐였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평생 노처녀로 살까봐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걱정만 하셨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하였습니다. 우연히 동네 생활 커뮤니티에서 러닝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사람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조르고 진짜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선수였죠. 그래서 결혼하면 오히려 제 결혼 생활이 많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요즘엔 남자들이 살림이나 음식을 더 잘하잖아요. 꼬실 때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주방엔 얼씬도 못하게 할 거라고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겨우 3년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회사 다녀오면 뱀 허물 벗듯이 온 집에 빨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무리 빨래통에 넣으라고 해도 그런 건 부인이 해줘야 하는 거라며 바깥에서 일하고 온 사람은 휴식부터 취해야 한다나 뭐라나 쥐지디도 말을 안 들었죠. 그놈의 바깥 양반 아주 어르신 납셨습니다.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새파랗게 젊은 게 이상한 가장 노릇하면서 기강을 잡으려 합니다. 근데 제가 연상이잖아요? 저도 몇 번은 참아줍니다. 저놈도 가장인 역할을 하고 싶나 보다 싶어서 그냥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도가 지나치는 날은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눌러버립니다. 이럴 땐 확실히 나이 많은 게 좋더라고요. 결혼 후 1년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습니다. 같이 맞벌이를 했던지라 제가 먼저 퇴근하고 집에 와도 그저 본인이 올 때까지 쉬고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으라고 했었고 본인이 집에 와서 모든 걸 다 하겠다. 기세등등하게 이야기했었죠. 그렇다고 제가 남편 말대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었게요. 제가 먼저 도착하는 날이면 빨래도 미리 다 해놓고 밥도 다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이 한 건데 왜 하냐며 걱정스럽게 툴툴거릴 때가 많았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180도 달라졌을까요? 저는 저 모습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때야 그저 꼬시려고 온갖 애정 공세를 다 펼쳤겠죠. 근데 실상은 엄청난 게으름뱅이에 더럽고 쪼잔하고 아주 미움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남편의 가장놀이는 매일매일 이루어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밥부터 먹자고 하는데 꼭 국이 없는 걸 지적하고 매일 똑같은 반찬이라며 툴툴거리고 아주 상전납셨습니다. 한날은 지독스리 툴툴거리면서 제 심기를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어제랑 똑같은 반찬이네. 반찬 좀 다양하게 준비해 줄 수 없어?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너무 물리잖아. 밖에서 힘들어 일하고 오는데 어제랑 똑같은 밥 먹으면 진짜 밥맛 떨어진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국도 없고 국 없으면 목 메어서 잘 넘어가지도 않는다고도 계속 내가 말했는데 왜 계속 실행이 안 되는 거야?
너만 이래? 나도 직장인이야. 반찬할 시간이 어딨냐?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매번 이렇게 반찬 챙겨주시니까 떨어질 일이 없는 거야. 냉장고 텅텅 비어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말에도 일하는 날 많아서 반찬 신경 못 쓰면 너라도 좀 챙기면 되잖아. 왜 계속 나보고 안 한다고 난리야? 아, 그런 건 안 사람이 하는 거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그냥 딱 한 사람이 주방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게 남편이 아니라 부인의 역할이라고. 그리고 장모님 해주시는 반찬 솔직히 내 입에 하나도 안 맞아. 다 싱겁고 밍밍하고 간을 제대로 하시고 주시는 게 맞기는 한 거야? 어떻게 먹으라고 맨날 이런 거만 주시는 거야? 그리고 반찬 주실 거면 국도 좀 주시고 고기도 챙겨주시면 되지. 어떻게 반찬만 딸랑 해주시냐고 물리게. 나이 든 딸 데리고 가줬으면 좀 신경 써서 보내주실 것이지. 너 말 다 했어? 우리가 사 먹어도 되는 거 엄마가 뭐하러 반찬 사 먹냐고 번번이 먼걸음 하시면서도 챙겨주시는 건데 이 와중에 툴툴거리고 앉아있어? 네가 뭐 왕이야? 뭐 돼? 감사하다고 연락드리지는 못할 망정 뭐? 국도 좀 주시고? 이게 진짜 반찬 투정할 거면 먹지 마. 네가 해 먹어.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엄마 반찬에 입대면 밥상 엎어버릴 줄 알아? 알겠어? 그리고 정 목매면 물에 말아먹든가. 제 성격도 한 성격합니다. 약간의 다혈질도 있는 편이고 가려서 말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특히 예의 없는 건 죽어도 못 보는 성격이죠. 그나마 제가 연상이니 이렇게 기어오를 때마다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지. 연하였으면 가능이나 했겠어요. 근데 남편의 가장 노릇은 시댁만 가면 더욱 난리가 납니다. 어머님 앞에서 어찌나 어리광을 피우는지 진짜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었죠. 시댁만 가면 그렇게 제가 못해주는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집에서는 찍소리 못하면서 시댁만 오면 아주 쌓였던 말들이 터져나오는지 어머님 앞에서 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 진짜 역시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다니까. 엄마, 나 이것들 좀 싸줘. 집에 먹을 만한 반찬이 하나도 없어. 요즘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있잖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 챙겨 먹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나 이거 눈 봐봐. 실핏줄 다 터진 거.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겠어. 이런 건 부인이 잘 챙겨줘야 하는 건데. 나는 집 오면 정리하기 바쁘고 우린 맞벌이니까 이런 거 챙겨줄 여유나 있겠어? 아, 맘 편히 엄마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럼 밥 굶을 일도 없고 엄청 편할 텐데. 어머,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거야? 그래, 어쩐지 오늘 유독 야위어 보이더라. 눈도 엄청 충혈되어 있고, 아니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일도 쉬엄쉬엄 해. 다 도와주려 하지 말고. 네가 유림이보다 업무 강도가 훨씬 더 센데 집에 오면 쉬어야지 뭘 도와줄 생각부터 해. 아유, 우리 착한 아들.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서 정말. 저기 유림아, 이거 반찬들 다 좀 챙겨줄 테니까 챙겨가. 우리 아들 좀 잘 먹여라, 어? 애 봐봐. 가장 이렇게 야위어야 되겠어? 아유, 참 걱정이다. 아, 어머님도 잘 챙겨 먹이고 있어요. 본인이 반찬 투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때마다 반찬 챙겨서 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냉장고에 반찬이 한가득해요. 근데 본인 입맛에 안 맞는다고 엄청나게 툴툴대네요. 챙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머님 주신 것도 잘 챙겨갈게요. 어머님 반찬은 뭐 잘 먹겠죠. 어머 얘 우리 아들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잘하는 애야. 그게 무슨 말이니? 사부인이 반찬을 챙겨주셔? 아 근데 우리 아들 입맛엔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유림이 너가 맛보고 간을 좀 더 하든가 해라. 이왕 먹을 거면 두 사람 다 잘 먹을 수 있어야지 너만 맛있으면 되겠니? 사부인도 우리 아들 입맛 좀 생각하셔서 만들어주셨으면 좀 좋아. 우리 아들 원래도 말랐는데 결혼하고 더 말라지는 것 같아. 한약이라도 쥐어줘야 하나? 에이 됐어. 와이프는 내 입맛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써주더라. 내가 그렇게 목맨다고 국이랑 같이 먹고 싶다고 해도 한 번을 안 해줘. 그래서 그냥 밥에 물 말아 먹고 말아.
내가 이렇게 살아, 엄마. 엄마 아들 밥에 물 말아 먹는다고. 그니까 그냥 엄마 반찬 많이 싸줘. 그거랑 먹게. 뭐? 아니, 아휴, 무슨 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다는 거야? 건강에도 안 좋게. 유림아, 얘 진짜 물에 밥 말아 먹니? 네가 그걸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아유, 내가 정말 못 살아. 속 터져. 간단한 국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하다못해 계란국이라도 해주면 좀 좋아. 국은 뭐 얼마나 걸린다고 애를 물에다 밥 먹게 해. 국 없으면 못 먹는다는데 그냥 한 번에 만들 때 크게 만들어서 며칠 두고라도 먹어라. 어쩜 너도 애가 왜 이렇게 독하니? 듣기만 해도 아주 환장하는 모자의 대화 내용입니다. 누가 보면 정말 굶기는 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댁만 가면 제 심기를 살살 건드리는 게 진짜 어린애 같고 꼴보기가 싫습니다. 어머님 앞이라 참는 거지 저럴 때마다 아주 귀싸대기를 후려치고 싶더군요. 집에 가는 길에도 적당히 하라고 어금니를 꽉 깨물며 이야기를 했더랬죠. 그런데 본인 엄마가 해준 반찬이 더 질이 높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말이 틀렸어? 어머님 반찬 싱겁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먹으라고만 하고 전혀 맞춰줄 생각을 안 하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 말대로 그 쉬운 계란국 하나 못 해줘? 그러니까 내가 맨날 물에 밥 말아 먹는 거 아니야. 자기는 물에 밥 말아 먹는 게 얼마나 건강 습관에 안 좋은지는 알기나 해? 자기야, 모르니까 나한테 물에 밥 말아 먹으라고 그랬겠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싸준 반찬은 자기랑 나 먹을 거 생각해서 고기 반찬뿐이잖아. 근데 어머님은 맨날 나물에 난 나물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게 우리 엄마랑 어머님의 차이야. 어머님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 우리 엄마는 우리 둘 다를 생각해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돈이 없으신 거야? 아, 왜 맨날 반찬도 맛없는 것들만 해오시는지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가 전혀 없으시잖아. 반찬 해오시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반찬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는 하셨어? 하여튼 상대방 생각 안 하는 건 엄마나 딸이나 똑같네. 아까부터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지금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나물 반찬은 뭐 하기 쉬워서 해주는 줄 알아? 그리고 자극적이고 짠 것보다는 우리 엄마는 항상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도 좋다고 했어. 그래, 그게 네 입맛에는 안 맞을 순 있겠지. 근데 그럼 안 맞는 네가 직접 간 맞추면 되지. 왜 계속 나보고 하라고 난리야? 그리고 물 말아 먹으라고 그랬다고 진짜 먹는 사람은 넌데 왜 어머님 앞에서 그걸 고자질하고 있냐고.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국 못 만들어? 아내만 주방 살림하고 요리해야 해?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 거야? 상대방 생각 안 하는 게 엄마랑 딸이랑 똑같아? 이게 진짜 정신이 나갔나? 야, 우리를 생각 안 했으면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와 주는 일도 없어. 끼니 거를까봐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는 장모님한테 한다는 말이 그딴 말밖에는 안 나와, 너는? 너 청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주방엔 얼씬도 못하게 해준다며? 그거야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지. 회사 형들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완전 바보 호구였던 걸 뒤늦게 알았는데 어떻게 그럼? 이제라도 고쳐야지. 형들은 집에 가면 일절 주방 살림이나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준대. 돈은 남편이 버는 거고 부인은 육아랑 살림만 하는 게 맞다고. 그래, 우리는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지. 맞벌이라는 거. 근데 그게 뭐? 그게 달라질 거 없잖아. 내가 등신같이 너무 공주님처럼 대해주니까 자기가 너무 버릇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거 완전히 고쳐버리고 그런다, 왜? 그리고 요즘은 너무 여자가 살림하게 편하게 남자들이 다 도와주니까 아주 서방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아무리 나이는 어려도 가장은 가장인 거야. 가장 우습게 볼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도대체 이런 걸 말해줘야 아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딸을 아주 남편 우습게 만드는 사람으로 키우셨대? 공주님? 나는 너한테 공주님의 공짜도 대접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너만 살림했어? 나도 똑같이 했어, 똑같이. 아, 정말 회사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만 듣고 와서는 사람을 더 바보 천치로 만들어놨네. 아우, 속 터져.
그리고 네가 뭔데 가정교육 운운하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다 저렇다 입대는 거야?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욕했다간 나도 어머님 앞에서 그대로 갚아주는 수가 있어. 날 무시할 순 있어도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 절대 두고 못 봐. 알겠어? 남편 회사에 아주 지독실이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몇몇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듣고 와서는 그걸 저에게 그대로 선보이고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정말 원수 같은 남편, 즉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가부장놀이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집안 살림 안 돕기, 반찬 투정하기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 모든 행동에 시비를 걸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고 제 안에 있는 마그마에도 이제 슬슬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더니 살만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챙겨 먹어보려니까 내일부터는 아침밤 좀 차려봐. 반찬들도 좀 신경 써서 꺼내놓고. 국은 필수인 거 알지? 내일 아침에 만들기 바쁘면 오늘 밤에 만들어 놓고 자든가. 장모님께 국도 좀 꼭 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아침밥? 내가 그거 차릴 시간이 어딨냐? 그리고 결혼하는 내내 아침밥 한 번 찾지도 않던 사람이 무슨 아침밥이야. 아침에는 목매서 더 안 먹힌다고 음료수만 간단하게 먹는 게 좋다며. 아침밥 안 먹은 지도 10년이 넘었다는 사람이. 그리고 배고프면 너가 차려 먹어. 우리 엄마가 네 식모야? 반찬 해주니까 아주 아랫사람으로 보이나 보네. 아유, 하나뿐인 와이프라는 사람이 남편이 살이 빠져간다는데 그걸 하나 못해줘? 됐다 됐어.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겠냐. 나이 들어서 이제는 일어나는 것도 힘에 부치지? 내가 괜히 나이 든 사람이랑 결혼해서 남편 대우도 못 받고 골골대는 거지. 아유, 내 팔자야. 됐다 그래! 근데 도대체 집 청소는 언제 하는 거야? TV장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자기 눈에는 이게 안 보여? 이제 눈까지 놓아놓는 거야? 보이면 제때제때 좀 치우고 닦아라. 집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너 이제 내 성격 긁으려고 아주 작정했니? 왜 이렇게 시비 못 걸어 안달이야? 누누이 말하지만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제때제때 못 치울 수 있다고. 그럼 네가 닦으면 되잖아. 네 눈에 먼지가 보이면 네가 닦으면 되고 쓰레기가 보이면 치우면 돼. 그걸 내가 일일이 말해줘야 하니? 내가 가정부야? 식모야? 그럼 나는 돈도 벌어와야 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그럼 네가 하는 거 도대체 뭔데? 가장한테 하는 게 뭐냐고 묻는 게 말이 돼? 이 집안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지키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당연한 걸 묻는 거야? 아유,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도대체 그 무식한 머리는 누구 닮아 그런 거야? 아버님이야? 어머님이야? 아니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남편에 대한 예의도 안 가르쳐 주셨냐고. 나 참, 나도 늦게나마 배운 거지만 남편에게 해야 되는 아내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당신은 어우 글렀어 아주. 나이 차서 아무도 결혼하자는 사람 없어 보이는 거 불쌍해서 내가 결혼해줬더니 내가 내 무덤 팠지 뭐. 네가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말도 아주 제멋대로 짓거리지? 불쌍해서 결혼해줘? 야, 불쌍해서 결혼해준 건 나야. 주변에서 하도 애걸복걸하는 니놈 보고 불쌍하니까 제발 좀 받아주라고들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만나준 거라고. 그리고 너는 눈이 안 달려있니? 누가 봐도 너보단 내가 더 아까워. 그리고 내가 더 너보다 회사에서 직급도 높고 월급도 많아. 어디서 기어올라? 내가 너 아니면 시집도 못 갔을까 봐?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야. 시집살이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고 편하게 나 혼자 놀고 먹고 하는 게 더 좋았다고. 결혼해서 인생 꼬인 건 네가 아니라 나야. 그리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 듣고 와서 쓸데없는 가장놀이하고 있는 건 너야. 근데 어딜 우리 엄마 아빠를 네 입에 올려? 정신 차리고 서로에게 지킬 예의는 지키면서 살자.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그땐 진짜 나 가만 안 있어.
당장에 네 차고모고 다 뺏어버리고 이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 알겠어? 마지막 경고야. 그날은 아주 화끈하게 한바탕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도저히 참고 듣고 있어줄 수가 없는 말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대판 싸우고 한 번 더 코를 눌러놨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지만 두 차 모두 제 차입니다. 제가 결혼 직전에 차를 바꾸게 되어 중고차를 남편에게 주고 새 차를 제가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본인 회사에 다들 좋은 차만 끌고 다닌다며 기가 죽는 것 같다고 제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한참 고민하다가 너무 불쌍하게 이야기하길래 남편 기 한번 세워주겠다고 그냥 제가 양보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 타려고 바꾼 새 차였지만 그 차 타고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그냥 타게 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차도 다시 뺏어버린다고 했었죠. 신혼집이야 원래 제가 혼자 자취하던 곳에 남편이 들어와 산 거니 충분히 제가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다 보니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하던 놈은 결국 저한테 얹혀 사는 인간밖에 안 됐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복장이 터집니다. 남편은 저에게 욕먹은 게 억울했는지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말도 안 섞고 토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잠잠하나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반성은커녕 아주 작정하고 사람을 염장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또 회사 형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기죽지 말고 세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얄미운 행동과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하루는 제가 은행 볼 일이 있어 반차를 쓰고 일찍 집에 귀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은 이야기를 해두었죠. 그랬더니 그럼 오늘은 맛있는 저녁 좀 먹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차도 썼겠다, 일찍 집에 오기도 했으니 원대로 아기찜이라도 만들어서 먹여야겠다 싶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좀 조용히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의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쯤 남편이 뜬금없이 양은 넉넉히 만들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먹을 건데 뭐 얼마큼 넉넉하겠냐고 적당히 했다니까 갑자기 퇴근하고 직장 동료분들이랑 같이 집에를 온다는 겁니다. 상의도 없이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어디 있냐고 따졌죠. 그러곤 하는 말이 우리도 갑작스럽게 약속이 정해진 거고 밖에서 먹으면 비싸기만 하다며 오히려 남편이 밖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게 아내 입장에선 더 좋은 거 아니냐며 되려 저보고 뭘 그렇게 툴툴거리냐는 거예요. 정말 그날은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당장 30분 뒤면 집에 도착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일단 짜증은 너무 나지만 부랴부랴 집부터 치우자 싶어 온 집안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아기찜 양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부족한 부분은 배달 음식으로 시켜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얄미운 남편과 직장 동료 3분이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성 3분이셨는데 왠지 남편이 평소에 말하는 그 회사 형들이 이 사람들이겠구나 싶은 짐작이 들긴 했었습니다. 남편과 그 일당들은 집에 오면서도 갑작스럽게 찾아뵈서 죄송하단 말 한 번 없이 저를 반기더군요. 심지어 그 흔한 롤티슈, 각티슈 하나 안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저 본인들 먹을 술만 딱 사왔더라고요. 아이고, 재수씨. 엄청 오랜만에 뵙네요.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쵸? 아이, 밖에서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재수씨 요리가 특급이라며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렇게 불쑥 찾아오게 됐지 뭐예요. 재수씨 요리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저희가 퇴근 마치고 급하게 오느라 선물은 아무것도 못 사왔는데 어쩌죠? 남편이 그러던가요? 제 요리가 특급이라고? 저 요리 잘 못해요. 근데 저도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받아서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양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배달 음식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저기 손님들 오셨는데 배달 음식이 웬 말이야. 기다릴 수 있으니까 급하게라도 다른 거 좀 해봐봐. 그리고 밥도 좀 넉넉히 하지. 딱 2인분만 해놓은 거야? 진짜 센스 없기는. 형들도 지금 당장 배고픈 거 아니라고 하니까 여유롭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더 해봐. 그리고 우리 뭐 먹어봤자 얼마큼 먹겠어. 조금만 더 만들어 봐봐. 조금만. 에이, 야, 무슨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되지. 해놓으신 아기찜 다 식겠다. 그리고 배달 음식 지금 시키면 저녁 시간대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냥 부족해도 저거 먹지 뭐. 집에 햇반이라도 없어? 그거 먹으면 되지. 아니면 부족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아이, 형은 남의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갔다고 하면 집주인인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됐어요, 됐어. 자기 금방 할 수 있지? 그렇죠. 라면은 좀 아닌 것 같고 김치찜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배고프신 거 아니시면 금방 해드릴게요. 그럼 당신이 햇반이랑 음료수라도 좀 사와 줄래? 자기 오늘 반차 쓰고 집에서 쉬고 있었던 거 아니야? 방금 퇴근하고 온 사람한테 시켜 왜? 음식 올려놓고 후딱 편의점 다녀오면 안 돼? 코앞이잖아. 정말 직장 동료 앞이고 뭐고 멱살을 잡고 그 얄미운 입을 미친 듯이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저에게 그날 일을 복수하는 듯 싶었습니다. 어찌나 열이 받던지 갑자기 상의도 없이 쳐들어온 것도 열받는데 음식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음식을 후딱 해내라는 겁니다. 직장 동료분들 앞에서 저의 눈깔이 뒤집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기에 꾹꾹 참고 나중에 세 분 다 가시면 두고 보자 싶은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식을 올려놓고 마트를 다녀와 햇반과 음료 몇 가지만 사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2차 열이 받았던 건 이미 본인들끼리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귀찜은 이미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고 밥도 이미 동난 상태에 술판은 이미 벌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제가 오든 말든 남편은 신이 나서 술만 퍼마시고 있고 사온 햇반과 음료를 정리하는 저를 본 남편은 그제야 김치찜 다 됐으면 어서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왔어. 기다리는 동안 형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우리끼리 먼저 먹고 있었어. 괜찮지? 햇반 사왔어? 지금 밥이 한참 부족해서 다들 아귀찜만 먹느라 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김치찜은 얼추 다 된 것 같으니까 어서 들고 와서 자기도 같이 먹자. 아니, 재수씨 요리 못한다신다더니 완전히 맛있잖아요. 이 자식 맨날 이런 음식 먹으면서 사는 거야? 완전 성공했네. 아주 재수씨가 이 녀석한테 꼼짝도 못하신다면서요? 요즘은 남자들이 집안 살림이다 요리다 뭐든지 다 해주니까 부인들이 집안일은 안 하려고 하는 세상인데 그래도 이 녀석은 아주 생각이 바로 잡힌 놈이라니까요. 저도 집에 가면 일절 집안일 안 해요. 그건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리고 저는 아직 애기 기저귀도 한번 안 갈아봤어요. 남편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아내가 토를 달면 돼요? 형수님도 형님 그러셔도 별 말씀 안 하시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워낙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뭐라 한다니까요. 서방 무서운 줄도 모르고 옛날이었으면 바로 집에서 내쫓겼을 텐데 말이죠. 저희 어머님 시대 안 태어난 거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와이프? 아유, 토 닮은 내가 가만히 안 있지. 우리 와이프는 나보다 한참이나 연하잖아. 감히 서방님한테 대드는 게 가당키나 하겠어? 우리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 신혼 때부터 내가 교육을 아주 잘 해놨었지. 이렇게 남편이 기강을 잘 잡아둬야 아내가 기어오르는 일이 없는 거라고. 너도 뭐 좀 알아서 잘 해봐. 대화들이 정말 가만히 듣고 있기 힘든 내용이네요. 김 대리님, 요즘 남자들 요리며 집안일이며 진짜 다들 알아서들 잘해요. 그리고 와이프 안 도와주는 게 자랑은 아니죠. 그 와이프분은 주변에서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실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남편 잘못 만나 그렇게 생고생만 하시는데 좋아 보일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기 기저귀 한번 안 갈아본 게
자랑이에요? 뭐 물론 비위가 많이 약하신 아빠들은 못 가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아닌 이상 육아는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 살림도 아내가, 육아도 아내가. 그러면 대리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데요?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만 하는 식충이세요? 하숙인이에요? 아님, 뭐 집을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이프분도 아기 낳으시기 전까지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임신하신 상태에서도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셨겠네요? 이건 뭐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나 마찬가지네. 그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저기 떠돌아대시는 거예요? 저는 뭐 엄청 대단하신 일 하신 줄 알았네요. 아, 뭐 대단한 일은 대단한 일이죠. 안 좋은 쪽으로요? 나이도 제 또래이신 거로 아는데 대리님처럼 꽉 막힌 사람이 있다는 게 같은 연배로 좀 부끄럽네요. 그리고 개념 없는 건 지금 들어서 알았고 염치라는 게 있으면 그만 식사 다 끝나셨으면 돌아들 가시죠. 여기 제 집이고요. 초대 안 한 손님들 비위 맞춰드리기는 더는 힘드네요. 저도 밥 먹고 좀 쉬고 싶으니까 이제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속사포로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남편 체면 생각해서 그래도 겨우겨우 누르고 눌러 욱하는 마음 참아냈던 건데 정말 개념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랑 왜 상종을 해야 하고 제가 남편 시중을 들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고 뭐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 동료이든 간에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저의 나리선 말을 들은 직장 동료분은 화가 나셨는지 귀가 새빨개지면서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더군요. 뭔가 할 말이 있어 입을 열려고 할 때도 듣고 싶은 생각 없고 아직 안 나갔냐며 더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는지 씩씩거리며 집을 나서더군요. 이 상황에서 가장 난감한 건 아마 남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직장 동료분들 중에는 제일 막내였고 깍듯이 모시는 회사 형들이 저에게 그런 모진 말을 들으니 본인도 어찌할 줄 몰랐겠죠. 직장 동료분들이 모조리 나가고 그제야 저는 고요한 집에서 밥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동료분들이 나가실 때 같이 따라 나갔었고 한참을 이야기하다 들어온 듯 싶었습니다. 남편은 나간 지 3시간 뒤에야 집에 들어왔고 저는 집을 다 정리한 뒤 TV를 보며 소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TV가 눈에 들어와? 당신 제정신이야? 이제는 나한테까지 뭐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회사 형한테까지 그렇게 무례하게 이야기한다고? 진짜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최악이다. 정말 성격 죽이고 좀 살아. 형이 못한 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형한테 얼마나 사과한 줄 알아? 진짜 부끄러워서 형 얼굴 어떻게 보고 지내냐고. 있는 쪽이란 쪽은 당신이 다 주고 내가 얼굴 두고 회사 다니겠냐고. 그거 하나 비호를 못 맞춰줘? 내가 뭐 큰 거 요구했어?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진상이냐? 막무가내로 상의 없이 사람 데리고 온 건 너였고 나도 웬만해선 참고 비호 맞춰줬어. 근데 한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듣고 있기 거북할 정도로 뻔뻔하고 죄수없는 말들 뿐인데 그걸 내가 왜 듣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네 아랫사람이야? 내가 왜 네 시중까지 들고 비호를 맞춰야 하는데? 진상? 네가 제대로 된 진상을 아직 한 번도 못 본 모양 같은데 네가 말하는 그 진상 오늘 한번 제대로 보여줘 볼까? 네 말대로 회사에 아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부끄럽게 해줘 봐. 내가 정도껏 하라고 했지? 사람 건드는 것도 적당히 해. 내가 그래도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에 참을 인자 그리면서 하는 거지 가족도 아니었으면 이미 반 죽었어. 그니까 겨우 잘 참고 있는 사람 폭발하게 만들지 마. 나도 이제 슬슬 한계야. 남편은 또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본인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 맞는데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감정 소모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결혼이 정말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너무 싫기도 했고 적당히 중간중간 뭐라 하면 또 한당하는 잠잠해지니 그러면 며칠은 또 조용해지고 무한반복인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선이 점점 더 아슬아슬하게 넘어오기 시작했고 저의 한계도 극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며칠 뒤 기어코 남편은 저를 폭발하게 했죠. 최근에 엄마가 크게 감기를 앓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양 좀 시켜드리고자 국내산 특급 한우를 구매를 해두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끌고 다니는 제 차 말고 나머지 한 대는 친한 친구가 며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고 친정 갈 때 한우를 들고 가야 해서 남편이 몰고 다니는 차 트렁크에 아침에 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저를 픽업해서 저희 엄마 집으로 같이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렇게 남편이 저를 태우러 왔고 친정에 도착했었습니다. 도착해서 트렁크에서 한우 세트를 꺼내려고 하는데 순간 생각이 벙찌고 사람이 멍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렁크에 제가 챙겨둔 한우 세트가 아니라 통조림 참치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자기, 내가 분명 아침에 한우 세트 넣어뒀는데 그거 어딨어? 혹시 치웠어? 내가 그거 오늘 엄마 집에 드린다고 아침에 이야기했었잖아. 어디 두고 온 거야? 왜 넣어둔 게 없고 참치가 있는 거냐고. 한우는 우리 집에 보냈지. 자기네 집은 참치가 딱이야. 무슨 감기에 한우를 사주냐? 그건 너무 오버야. 그래도 자기가 선물해주는 거라고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어. 아침에 이거 퀵 보내느라 정신이 좀 없었긴 한데 보내길 잘했더라고. 우리 엄마가 엄청나게 좋아하셨어. 어머님은 평소에 고기 드실 줄도 잘 모르시잖아.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게 더 좋다고. 참치 통조림이 평소에 먹을 때 가장 편하고 먹기 좋아. 다 내가 생각해서 준비해 준 거야. 야,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내가 우리 엄마 몸보신하려고 산 걸 왜 네 맘대로 어머님 드리는데? 그리고 드릴 거면 같은 한우여야지. 왜 우리 엄마는 참치인데? 먹어본 사람이 먹어야 해? 이게 진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를 완전 우습게 보고 있구나. 너 정신머리가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예의가 없고 개념이 없는 거야?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 진짜 사람 열받게 하려고 아주 안달이 났구나 네가. 아니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노발대발 숨을 내? 면역력 관리에는 참치만한 게 없어요. 어머님 기력 보충 시켜드리려고 한 거 아니야. 너 참치 효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그렇게 아는 게 없으니까 화부터 내는 거야. 그리고 남편 내조도 못하는 거면 시댁 내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준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네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알겠어. 참치가 더 어울리는 집이라고? 남편 내조? 그렇게 남편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나도 그런 남편에게 큰 보답이라도 하나 거하게 해야겠다. 드디어 저의 뚜껑은 열렸고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껏 남편은 본인이 저에게 해온 내조가 호구짓이었다는 것을 회사 형에게 듣고 와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판단이 섰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혼하자고 서류만 내밀기에는 너무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장을 내더라도 마무리는 아주 화려하고 확실하게 해주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남편의 대우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그래서 좋다, 아주 제대로 된 남편 대우를 해주자 싶었죠. 남편은 평소에 본인 회사 부장님 욕을 그렇게 해댔었습니다. 본인에게만 일을 다 시킨다는 둥 본인을 제 일로 싫어하는 것 같다며 맨날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고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매일을 툴툴. 벌써 탈모가 와서 머리가 휑하니 아주 꼴불견이지만 쌤통이라며 좋아했죠. 속이 불편하다고 자리를 비우는 날이면 1시간이 넘게 자리를 비워 변기통에 빠진 줄 알았다며 나이 들어 고철덩어리라며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한 완벽한 내조를 준비했습니다. 하루 연차를 사용해 남편이 알 수 없도록 은밀하게 준비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함과 동시에 저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요즘은 인터넷에 내조 스티커만 검색해도 주문 제작해서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돌릴 음료수에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기 며칠 전 미리 스티커를 제작해 놓은 상태였고, 제가 준비하는 날 아주 기가 막히게 배송이 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드릴 음료수에는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 말하는 최 대리가 내조 원하여 보내드립니다. 모두 맛있게 드시고 남은 오후도 힘내세요 라고 비꼬우는 말투로 애교스럽게 적혀져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캔커피 1개와 3종류의 쿠키를 포장하였고, 특별히 부장님께만 작은 카드까지 작성해서 넣어드렸죠. 남편에게도 편지를 안 쓰면 서운해하겠죠? 그래서 남편에게는 서류로 된 봉투를 전달해 드리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마치고 다들 커피를 한 잔씩 하게 될 시간인 오후 1시쯤 도착할 수 있도록 퀵 서비스로 남편 회사에 보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연락만을 기다리며 그 사이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기존의 제 차를 다시 회수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차는 진즉에 받았고 그 차는 그 즉시 팔아버렸습니다. 차를 2대씩이나 들고 다닐 일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새로 산 차는 비상용으로 차 키가 하나 더 있는 상태였습니다. 퀵서비스를 주문해 놓고 저는 당장에 차 키를 들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평소 주차하는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기 싫어했고 항상 지상에 주차했으며 좋은 자리에 주차하려고 항상 남들보다 일찍 출근했기에 회사 정문과 바로 코앞에 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멀지 않은 곳에 주차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제 차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키는 남편에게 다시 도로 돌려받을 생각이고요. 그렇게 저 혼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미쳤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사람을 망신 주게 하느냐고! 그리고 지금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얼마나 화나신 줄 알아? 내가 지금 욕만 몇 시간째 듣고 전화하는 것인지 네가 알긴 아냐고! 내가 남편 내조해달라고 했지. 누가 커피 보내래? 나 곤란하게 하려고 아주 작정한 거지? 그렇지? 내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서 정말 다행이다. 맞아.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내조해달라고 해서 내가 진짜 신경 좀 썼어. 내가 그거 준비하느라 아침에 얼마나 분주했는지 알아?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너무 피곤한 거 있지? 그래도 내조했다는 생각이 기분이 좋아서 피곤한 줄도 모르겠더라. 커피는 잘 마셨니? 편지도 잘 받았고? 편지에 대해서는 긴 말 안 해도 돼. 네가 보고 있는 거 그대로고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러니까 서류 봉투에 있는 내용으로는 너랑 더 할 이야기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부장님 어떡하냐? 열받으셔서. 그러게 부장님도 불쌍하시지. 너 같은 후임을 두시니. 그리고 집에 오는 길은 오늘부터 좀 힘들어질 거야. 네가 들고 간 차 내가 다시 끌고 집으로 왔거든? 이제 네 차 아니고 내 차야. 차 키는 다시 돌려놓고 가고 혹시라도 무슨 배짱으로 그 차 다시 끌고 나가는 일이라도 생겼다간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흥분에 차 더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남편의 전화를 싹둑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웃기고 신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고요? 그건 바로 부장님께 드렸던 카드에 이렇게 글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대리 와이프 강유림입니다. 항상 저희 최대리 예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항상 커피 심부름 본인에게만 시킨다며 집에만 오면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하는 최대리 모습에 제가 너무 마음이 쓰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커피 드시고 활기찬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부장님 욕했던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저 글을 읽으신 부장님도 열이 아마 제대로 받으셨겠죠? 부장님께는 죄송하지만 남편에게 줄 가장 최고의 복수가 뭘까 생각하다가 결국 직장에서 망신당하게 하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소연하는 걸 들어보니 1시간을 부장님에게 혼쭐이 났다고 하더군요. 쌤통이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를 날려보냈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저의 핸드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지독하게 왔습니다. 일절 무시하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간략한 문자 한 통만 남겼죠. 네 짐 어머님 댁으로 모조리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차키는 우리 집 우편함에 빠른 시일 내로 넣어놓고 가길 바라.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겠죠. 하루 만에 차도 뺏기고 집도 내쫓겨 회사에서는 망신이나 당하고 남편 회사 다른 부서에 아는 지인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해 들은 바로는 부장에게 혼이 난 그날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꽃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저에게 불이 나게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죠. 시어머님이셨습니다. 본인 아들 회사에 망신 준 게 진짜냐며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귀가 따갑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도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껏 아무리 남편이랑 성격이 안 맞고 부딪혀도 참으려고 노력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제가 참기가 어려울 정도로 선을 넘어오네요. 어머님께 드린 한우 세트도요. 그거 저희 어머니 드리려고 제가 사둔 건데 남편이 저 모르게 어머님께 드린 거였어요. 네, 물론 어머님께도 한우 세트 보내드릴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저희 친정 참치통조림이 더 어울리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다 그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봐서요. 가정교육 정말 잘 받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댁에 딱 어울리는 선물 하나 보내드렸어요. 감사 인사는 안 하셔도 되고요. 남편이랑은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저도 마지막까지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남편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연락하는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집까지 무시했던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내조로 갚아줄 수 있어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웬만해선 받은 대로 돌려주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족을 건드린 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도 어머님 댁에 딱 맞는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콩가루. 딱 제격이지 않나요? 제가 한 복수가 제법 괜찮은 방법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골탕 먹인 것만으로 만족해야겠죠? 시간이 지난 지금은 2다리 2팔 뻗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지 몰라요. 오늘 제 사연 듣고 같은 마음으로 통쾌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